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에서 온 최인선입니다.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. 좀 급하게 한 질문이지만 오늘 그 소통을 이제 배설로 표현을 해주신 강의 너무나 감동 깊게 들었고요. 한 가지는 지금 오신 이제 우리 많은 어른들이 자신의 그 배설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면 못했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있잖아요. 특히 그 무서운 중딩을 조금 올라간 고딩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고딩들은 그 소통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지 못해서 또한 부모님과의 그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부모들이 자신의 감정도 배설하지 못한 가운데 또 내 아이의 감정도 알아줘야 되는 게 이제 부모들의 감정인데 그거에 좋은 팁이 있거나 또 우리 강사님이 뭐 같이 나이는 들어가지만 젊으시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좋은 팁, 아주 엑기스 같은 팁을 좀 얻어가고 싶습니다. 오케이, 고맙습니다. 결혼하셨습니까? 했을까요? 딸만 셋이 있는 주부입니다. 아, 네. 그래요? 잘 키워서 혹시. 맞습니다. 근데 뭐 정확한 얘기신 것 같아요. 엄마 아빠도 자기가 학문을 조이고 푸는 능력이 없으니 본인 아이들한테 오죽하게 그런 행동을 하시겠어요.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. 학교에서 받고 자기 부모한테서 또 받고. 그런데 일단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전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나쁜 부모들은 그런 질문 하지도 않아요. 너만 그렇게 사냐? 다 힘들다 이 세상이. 유난히 나대 쟤는. 이런 부모도 많아요.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부모이시다. 물론 아이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.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. 자, 그러면 부모도 안 되는데 자녀는 어떻게 하랴?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, 여러분 예전에 잉크로 이렇게 썼을 때요, 만년필 잉크로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물통 안에다가 잉크가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빼야 합니까? 어떻게 빼야 한다고요? 쏟아요? 저는 간단한 방법은 새로운 물을 자꾸 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종교든 이런 강연이든 또 다른 책이든 수련이든 무엇이든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겸허하게 새로운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겠죠. 아, 내가 세상에 빚을 졌고 또 세상에 다시 빚을 나누는구나.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미 그 해답은 있죠. 그게 포프리쇼가 되든 여러분의 종교가 되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수련이 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이 되시든, 그래서 인간은 항상 또 새롭게 먹는 것처럼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그 새로운 물을 공급되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공급을 받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공급받지 않고 계속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의무만 늘어나거든요. 제가 1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았던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. 그 이야기를 소개로 마치겠습니다. 제가 처음에 자존감이 되게 낮으니까 제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에 가면 그 자랑을 교수님께 막 했던 것 같아요. 레슨 받으러 갈 때마다. 교수님, 저 오늘 삼성전자에 갔습니다. 거기 가서 막 사장님이 막 엄청 제 강의 잘 들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교수님, 저 훈다이에 갔습니다. 훈다이. 차 만드는 데인데요. 거기서 너무 강의 잘한다고 자동차 바퀴를 주더라고요. 제가 레슨 가서 자랑을 한 거죠. 제가 이제 어디 한 번도 뭐 이렇게 잘한 적이 없었으니까.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. 저희 선생님 말투를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, 창욱이 좋은 일이야. 근데 네가 흘러야 돼. 네가 안 흐르고 남 가리키는 거 다 거짓말이야. 남들은 네 거짓말 들어서 잘 될 수 있는데 너는 너를 계속 속이는 거야. 그러니까 항상 네가 흘러야 돼. 그래서 제가 자랑하다가 갑자기 예.
여러분의 깊은 산속 옹달샘은 어디입니까?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. 그 모리 선생에게 그 사람이 계속 찾아가는 것. 화요일 날요.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과연 그 깊은 산속 옹달샘을 가는지, 아니면 나는 그 깊은 산속 옹달샘이 나에게 있는지, 저는 그래서 그 옹달샘을 하나씩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합니다. 그리고 그 옹달샘은 목마를 때만 가서는 안 됩니다. 정기적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넉넉해지실 겁니다.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게 해도 엄마가 공간이 있어서 아이를 좀 받아줄 여력이 생길 겁니다.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게 해도 엄마가 유머를 칠 수 있어요. 딸 셋이요? 네, 그러면 이제 아빠가 힘들게 해서 딸이 힘들 수 있잖아요. 우리 딸들 힘들지? 새로운 가정을 이뤄보자. 엄마의 올해 기도 제목이야. 여러분, 부모가 농담하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요, 세상 살면서 정말 유연합니다. 근데 부모가 전혀 농담 안 하는 집이 있어요. 항상 이렇게 똑바로. 밥 먹을 때 얘기하면, 밥 처먹을 때 얘기하면 복 달아나! 복도 없는 집인데 어디로 달아난단 말입니까? 이미 복이 없는데.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그냥 되게 와요. 아빠가 농담 하나도 안 하고 항상 진지하고 맨날 글로벌 위기 얘기하시고. 그러면 전 결론은 그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 아버지가 농담하는 사람 못 봤으면 괜찮게 농담하는 사람이나 책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친구 먹으십시오. 보지 못했으면 배우기라도 해야 합니다. 배우면 선대는 끊고 새로운 역사는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. 언제까지 계속 부모를 탓하면서 계속 그 바퀴에서 돌아서 살겠습니까? 역사는 끊고 새로 갈 수도 있습니다. 100%는 안 될지 몰라도 20%, 30%는 새로운 역사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조금 더 좋아질지도 모릅니다. 그렇게 해서 계속 좋아지면 이 나라가 좋아지겠죠. 말투가 대선에 나가는 사람 말투네요. 이 토요일 날, 좋은 봄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는 그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모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그런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으시다면 정기적으로 그 옹달샘 물을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좋은 물 마시면 배설도 잘 되고요. 얼굴도 훨씬 좋아집니다. 그러면 아이나 남편이나 와이프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넉넉하게 받아줄 공간을 조금씩은 갖고 있을 겁니다. 우리가 받아주면 상대도 우리에 대해서 반응할 겁니다. 그러면 그 상대도 좋아지기 시작하겠죠. 겸손하게 삶에 대해서 무릎 꿇고 또 받고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샘을 다시 또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면 좋겠습니다. 돈은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연봉이요? 남편이 5억만 받으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. 5억 이하는 연봉이 아니잖아요. 알바잖아요, 알바.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 희한하게 돈도 따라오는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봄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